안녕하십니까. 삼각지 톡톡의 배상익 기자입니다. 예, 전용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의 그 라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 일본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지분을 조정하라는 식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의 기업을 강탈하는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쟁점이라고 봅니다. 라인이 한국에서는 그리 유명하지는 않은데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우리 뭐 깨톡 것처럼 카톡처럼 매우 아주 그 일본에서는 이걸 쓰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그 카톡이 우리나라 이제 뭐 전체적인 메신저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의 대표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플랫폼 아주 그런데 그 자체죠. 그게. 그때 당시 카톡이 시작될 당시에 사실은 네이버에서도 라인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도저히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갔죠. 그게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그 야후와 이렇게 라인 야후라는 그 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그것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소프트뱅크 뭐 손경의 예, 맞습니다. 예, 모 회사는 그렇죠. 모 회사가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손정의. 네, 손정의 회장 예.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카톡과 같이 일본 인구가 뭐 1억 조금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80% 이상을 점유해서 80몇 프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대적이죠.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시장에도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1억 명 이상이 사용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점점 더 확대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어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기본 토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깔은 겁니다. 라인은 깔아놓고 그렇죠. 거기에 뭐 승용차도 다닐 수 있고 트럭도 다니고 뭐 고속버스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큰 파급력이 있을지 경제적으로 그건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 시장에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로서는 이 라인 야후가 이 플랫폼으로서 국내에서는 정말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된 것 같아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야 이게 왜 한국의 이런 고급 기술 정말 좋은 플랫폼을 한국이 왜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분이 반반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 33%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다 지분 관계를 좀 정리해라 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탈취하겠다는 거죠. 예.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게 51만 명인가 40만인가 뭐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8천 몇백만이 쓰는데 그거엔 한 5%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뭐 이때까지 다른 그 플랫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실 거기다 보면. 5% 정도의 그 지나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야 그거 다 내놔. 그거 지분 넘겨. 니네 운영하는 게 경영하는 게 아주 개판이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라인 앱 보안 문제 삼아서 이게 우리나라 자기 일본의 보안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그저 네이버의 클라우드에 이게 보관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운영을 100% 한국에서 다 네.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모든 것들이 한국에 다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상 일본에서 다 우리나라로 이전해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사실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해서 이 보안을 이제 문제 삼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지갑 기능인 라인페이의 보안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돈 그렇죠. 문제가 예, 예, 이거야. 맞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 라인페이면 앞으로는 화폐 지금 사실 대부분 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신용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페이들을 많이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향후에 어떤 이게 화폐의 그 기능을 예, 이제 기능을 대신하는 한단 거죠. 말이에요. 이제 그 지금. 화폐가 이제 네. 그렇게 바뀌고 있는 지금 단계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다 먹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기능이 그 플라스틱 화폐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네이버 페이 그렇죠. 현재 지금 카톡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뭐 페이가 나오고 카카오페이 예, 뭐 예. 또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은행에서도 지금 다 그런 예. 저것들을 전자 화폐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생되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기본이 돼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고 확대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웃기는 게 그거예요. 우리 먹거리를 뺏기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말이에요.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인 문제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걔네들은 뺏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건데 사실은. 기업의 경제 이 모든 산업을 그리고 정말 그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십수년간 지금 하면서 겨우 이렇게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뺏기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 언론이 좋지 않다. 외교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이 별로 일본 좋지 않으니까. 총무성에서 예,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총무성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외교부가 예. 한국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한국 기자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좀 니네 입장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기자를 소개해 줘서 한국 기자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선일보 특파원이 그것도 보수 언론이라는 조선일보 특파원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의 새끼들이 뭐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적 메신저 라인야오에 대해서 네이버 지분을 지금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방관을 넘어서 적극 협력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나 진짜 되게 화가 나네. 예, 지금 뭐 사도광산 문제도 있고 네. 사실 지난번 뭐 몇 년 전에 독도도 오염수 지금 아니 독도도 오염수 문제도 그랬고 또 이것도 지금 보면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고 일본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친일적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이건 겁니다. 친일이고 뭐를 떠나서 매국이지 매국. 매국이죠. 이건 그래서 지금 언급하셨지만 어저께잖아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조국 예, 대표가 독도 가서 혁신당 또 대표 가서 라인 라인야오에 얘기를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일본 측에서 명백한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 가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반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거기 외무성인가 하는 놈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입장이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나 실효적으로 보나 독도가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죠. 예. 어? 독도를 뺏기면 거기서부터 우리 해리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렇죠. 뭐 예. 그게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군사의 있는 뭐 거죠. 경제에 어마어마한 건데 아니 그런 것을 지금 일본에서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야 됩니다. 초치해서 야 니네들 무슨 지금 망언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즉각 나서서 아니 항의를 반일 해야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 옛날에 조 맞았어. 아니 때린 놈은 때렸으니까 목에 힘들어가 있어. 맞은 놈은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기본적으로 우린 반일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니 거기다 대고 그러잖아요. 네가 힘이 없어서 맞았다고. 어? 맞을만 그랬다며. 맞을만 하니까 맞았다는 아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네. 당했다. 없어서 당했다고 해. 근데 그 앞장서서 했던 애들은 또 누구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가지고 열받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니 그때 앞장섰던 애들이 윤덕영이,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 이완용이, 예. 뭐 그 사람들의 서촌에 저 가보면 그 첩이 살았던데 뭐 거기 그 집은 아직 남아 있고 그 윤덕영이가 어마어마한 저 터에다가 갑자기 열받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뺏기면 말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라인만이 아니야. 뺏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게 천례가 된다는 거죠. 예. 예. 라인, 독도 뭐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이런 말 내가 억지로 내 얘기하자는 뭐 저기 하지만 대마도를 옛날에 세종대왕 때 저 김종서 보내가지고 정벌을 했잖아. 정복했잖아. 정벌을 했어요. 그 저 걔네들이 그 저 외구 아닙니까? 그렇죠. 외구죠. 예. 하도 괴롭히니 하니까 가서 그럼 그 우리 땅이야. 대마도 우리 땅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일본보다 따지면- 우리가 더 가까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대마도가 부산에서 보면 우리 보여. 땅이죠. 예, 우리 땅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일본이 그러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국제 분쟁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아닙니까? 전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무슨 뭐 야당이 정략적이다. 뭐 정치적인 뭐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건 도대체 일본에서 하는 얘기를 왜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겁니까? 일본에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죠. 왜? 그건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로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이건 국민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받고 한국 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냐?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냐? 국가 간 하여튼 그래요. 기술 전쟁터에서 굳이 우리가 꼭 무슨 뭐 야당 편이고 뭐 민족주의자 이거 아니래도 아니죠. 좋아. 네, 아니죠.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명백하게 일본이 경제적 주권을 침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은 옛날에는 무력으로 뭐 나라를 침략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경제로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탈을 하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에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국내 여론이 비판에 이렇게 이제 거세지니까 과기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일본의 행정 명령을 오히려 해명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거기에 분명히 일본 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게 지분을 니네들이 뺏어라, 그리고 인수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에 압박을 가하고 그것도 행정지도를 2번씩 3월달, 4월달에 거쳐 2번씩이나 하면서 아니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그 나라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력하는 이런 태도를 협력하는 보이고 듯한 모습이 보이죠. 예, 그러면서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기시다 총리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는 협력 관계에 놓여 있다.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외교에서 신뢰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지. 무슨 그 나라를 무한히 신뢰하고 있다? 이 표현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이 합니까? 외교에서는 기자회견에서. 신뢰가 없는 거야. 말로만 신뢰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 아니 뭐 굳이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일 외교 입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이게 스탠스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보니까 뭐 7월 1일까지는 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사실 저는 네이버 입장보다는 네이버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우리의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거를 빼앗기는 부분에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이버 그거죠. 입장이 아니고 솔직히 저 뭐 네이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뭐 네이버를 대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가 언론에 대한 행태를 보면 지금 뭐 기성 옥상옥이잖아. 옥상옥. 뭐 새끼들. 저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그쪽만 계속 편을 들고 일반 보통 우리의 그 보편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다 뭐 걔네들이 철퇴를 가해서 다 뭐 퇴출시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뭐 그들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예, 국가의 경제 주권을 침탈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이버가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7월이 아니고 사실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25년도까지 그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왜냐하면 압박이 워낙 거세고 우리나라 정부는 나몰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도 내년은 을사조약이 일어난 지 120년 지난 을사해입니다. 그러면 120년 만에 다시 경제 주권을 일본에다 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네. 일본 놈 다시 온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지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야당과 모든 이제 언론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이버도 다시 지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이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노조에서는 이제 한 2,500명의 인력이 우리 이거 라인야후를 개발하고 이 플랫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있고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결국은 이 인원조차도 고용 불안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 이제 인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고용 불안은 왜 안 하느냐, 그건 쏙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것도 어떤 하나의 화두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수소방관하고 그냥 뭐 돈이나 더 받으면 제값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현재 가격을 추산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 앞으로 또 뭐가 거기서 이루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10조다 어쩌다 그러는데 쉽죠. 10조가 아니라 100조, 1000조의 효과를 앞으로 낼 수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쉽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니 지난번에 어떤 녀석들은 그 구글상인가 뭐 어디에 보면 달도 분양을 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적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구글상에서 각 나라를 또 분양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해지다 보면요. 그게 또 당연시가 됩니다. 아니, 나중에 세월이 웃기는 게 지나면. 뭐냐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그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영토예요.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주권. 네, 경제 주권. 정부나 여당이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 강탈 인수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네이버에 국한되어 있지만요. 또 우리나라가 나중에 지금 어떤 외국에 모르지.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자기 기업이 외국에 가서 저렇게 강탈을 뺏겨도, 당해도 아무 소리는 안 는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선례가 돼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기술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일군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이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 색깔로 칠해져 있었던 그 예. 얼마 전에 그 부분, 예. 그것이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어떤 이런 부분은 이런 재발이 어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니 독도가 지금 일본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하고 아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말 한마디 안 이거는 쳤습니까?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독도는 이거를 어떤 뭐 정신 나간 뭐 그런 분들은 뭐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그러니까 아니 이제까지 보십시오. 어떤 정부도요 이런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요 독도 문제가 나오면요 다 한 마음이 됐어요. 뭐 언론도 그렇고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한따 똘똘 뭉쳐서 이게 무슨 망언이냐 하고 난리를 치고 모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잠잠합니다. 아니 보수고 진보고 사실은 그게 다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가를 국가와 민족이 어떤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그렇죠. 방법론이에요. 길은 같지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는 데에서 어떤 길로 약간씩 갈 서로, 거냐. 서로 다른 거지. 예를 그건-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KTX를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이지. 아니 서울로 가자는데 왜 노선을 동경으로 해놓고 서울로 가자고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서울에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동경시로 돼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아주 참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사이버 영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 집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그래요.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결국 그 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여기서 매듭을 짓자고요. 그래서 아울러 이 모든 것에 정점에 놓여 있는 대통령은 정말 일본에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까지의 굴욕적인 외교를 청산하고 무엇이 국익의 우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색칠한 이유를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결국 반성과 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